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미국에는 흔히 두 개의 문화가 있다라는 말을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동서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풍요롭고 번성한 거대 도시입니다. 특히 헐리우드가 만들어낸 미국의 이미지는 총기와 마약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메리카 드림이 작동하는 꿈의 나라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현상은 또 다른 미국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킵니다.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트럼프 구호에 열광하는 러스트벨트를 비롯한 미국의 낙후된 내륙 지역은 뉴욕이나 시카고, LA와 같은 대도시와 대척점에 놓인 곳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유럽과 달리 제조업의 절대 강자로서 군림했던 미국에서 지금의 러스트벨트에 속하는 도시는 사람과 자본이 모여들던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일본을 선두로 한 아시아 국가들의 제조업 자리를 넘겨주게 되면서부터 미국은 낙후된 중부내륙 도시와 IT와 금융, 교육과 관광으로 번창하는 해안 도시들과 큰 경제적 격차를 갖게 됩니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에팔레치아 산맥에 가로막힌 북동부의 쇠락한 공업도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거대 미국의 민낯이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차별과 고립의 대명사로 알려진 흑인을 위시한 유색인종의 이야기가 아니라 백인 노동자 계층의 이야기이며 그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이 가장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충격을 안겨줍니다. 저자 제이디 뱅스는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승승장구하는 기업인이며 변호사인 아내와 단란한 가족을 꾸린 모든 면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력만을 보면 미국의 금수저일 것 같지만 실상 그의 배경은 가난과 폭력으로 얼룩진 백인 노동자 결손 가정입니다. 그의 고향인 러스트벨트에 속하는 오하이오의 쇠락한 철강도시 사람들은 운이 좋으면 수급자 신세를 면하는 정도이고 보통은 약물과 가난으로 미래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갑니다. 그의 어머니 역시 평생 약물 중독에 시달렸으며 그를 키웠던 외조부님은 고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장기에는 수많은 의붓 아버지가 거쳐갔습니다. 가난에도 이자가 붙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 자라면 신체적 특징을 비롯해 음식이나 교육 등 모든 측면에서 불리한 출발을 하고 그 격차는 날로 커져만 갑니다. 무엇보다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기획하는 과정을 갖는 일이란 극히 어렵습니다. 주변부 인생들이 알코올과 약물, 폭력과 범죄로 얼룩져 있다면 그 삶 외의 것들을 상상하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낙관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은 그것이 가능한 터전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문제인 것은 자신이 처한 조건에 함몰되어 수동적으로 운명에 이끌려가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실패는 더 큰 실패와 좌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이디 뱅스 고장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란 자식들과는 다른 부유하고 인맥 좋은 집안 사람들이며 타고난 두뇌를 가지고 있어 실패가 더 어려운 계층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정론적 사고관은 노력조차 하지 않게 합니다. 노력 부족을 능력 부족이라 여기는 사고는 자신의 패배를 운명으로 받아들인 채 미래를 포기하게 합니다. 패배자 집단이라는 공동의 정서는 주변부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기대치마저 낮추어 놓습니다. 필자의 외조부모를 비롯해 엄마는 폭력적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어 고교 졸업장 대신 결혼을 선택했지만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자기 집과 별반 차이 없는 가정에 빠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벤스의 할모와 할보가 젊은 날 왜 그렇게 난폭하고 술에 의존한 생활을 이어갔는지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삶만을 봐왔기 때문에 비난하면서도 따라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건전한 중산층 가정의 삶을 접해보지 못한 이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주류 계층인 와스프와는 거리가 먼 가난하고 못 배운 촌뜨기 백인을 뜻하는 힐빌리 출신들은 자신들의 생김새나 행동, 말투가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바마 대통령을 이방인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피부색 차이가 아니라 명확한 표준 발음과 완벽한 스펙을 비롯해 그들과 다른 규범과 관습을 지닌 사람이어서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트럼프에 열광하는 것은 그의 거친 면모와 쉽고 단순한 언어 사용이 동질감을 불러왔기 때문이죠. 에팔레치아 산맥이라는 지형적 장벽은 비단 물리적 고립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도덕관과 문화의 장벽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입니다. 취업을 앞둔 벤스가 면접 시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모르는 것이나 상류층 인사와의 자리에서 기본적인 테이블 매너조차 몰라 당황한 사실은 그가 얼마나 낙후된 문화 속에서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문화 자본이라 일컬어지는 취향이나 태도는 그가 속한 사회적 위치나 교육 환경, 계급에 의해 자연스레 형성된다는 점에서 다른 계층을 접해보지 못한 사회적 고립은 계층 이동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빈곤자들이 복지제도의 기생에 삶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불우한 환경에 놓였다고 해서 모두가 실패자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벤스의 엄마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이자 생존자인 것은 맞지만 이모들은 다른 삶을 살았고 최악의 생존 환경을 제공해준 엄마 아래에서 컸어도 린지 누나는 결국 책임감 있는 가정을 꾸렸으며 무엇보다 벤스는 자타공인에 성공한 삶을 일구었습니다. 그 차이를 밝히는 일은 중요합니다. 힐빌리 출신들의 삶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 제이디 벤스의 경우 다른 세계로의 첫 진입은 해병대였습니다. 그가 해병대를 지원한 것은 대학교에 제출할 학자금 지원 신청서도 쓰지 못할 만큼 바깥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최선의 돌파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벤스는 그가 먹어왔던 음식이나 삶의 패턴 등 모든 것이 엉망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해병대에서 목표를 세우고 지켜가는 습성뿐만 아니라 소비와 저축과 같은 삶의 기본적 요소들을 배우고 무엇보다 뿌리 깊은 자기 회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성공할 부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신념과 노력에 따라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목표와 계획으로 이루어진 삶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희열을 느껴봄으로써 뿌리 깊은 무기력의 늪에서 벗어나 낙관이라는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는 힐빌리의 이방인이 됩니다. 이후 오하이오 주립대학과 예일대 로스쿨생이 되는 과정을 통해 벤스는 말 그대로 신분 상승을 이루게 됩니다. 제이디 벤스의 회고록인 힐빌리의 노래는 단순히 개천에서 용난이의 성공담이거나 노력만이 성공의 열쇠라는 식의 자기개발서가 아닙니다. 그와 가족 그리고 주변부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이 책은 쇠락한 도시의 미래 없는 사람들이란 밀쳐진 이들의 삶과 생각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그들 삶에 한 걸음 다가서게 해줍니다. 무지하고 한심한 계층이라고 치부한다면 세상을 바꿀 순 없습니다. 그들 역시 미국의 일부이며 더 나아가 전 세계 어디서든 가난하고 낙오된 이들의 맨 얼굴입니다. 어쩌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이 부류의 사람들과 거리가 먼 이들일지 모릅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독서라는 경험조차 사치이고 수많은 정보와 기회로부터 차단되어 있으며 가난이 주는 사회적 차별과 억압 속에 웅크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약물 중독자인 벤스의 엄마를 용서하지 않고서 벗어날 수 없듯 문제의 본질을 알지 않고서 해결책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다. 가난 구제는 나랏일도 못한다라는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아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희망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러한 이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가난과 실패의 문제는 오로지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모와 배경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운명의 몫입니다. 하지만 살아갈 미래의 시간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삶이 공평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무엇이 불공평하고 불리한 것인지 인식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와 의지는 개인의 몫입니다. 부끄러운 가족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책을 낸 저자의 의도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제이디 벤스는 무엇보다 강조합니다. 자신을 지켜주었던 것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 보여도 뜨거운 가족애였다고 말입니다. 제대로 된 엄마 역할을 하지 못하는 딸을 바라보며 죽는 순간까지 손주들의 삶을 보살펴 주었던 외조부모의 사랑과 관심은 벤스와 누이의 삶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리고 공부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한 할머니의 당부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계층 사다리가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육밖에 없습니다. 무너진 가정 속에 놓인 아이들이 유일하게 기댈 공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아픈 진실입니다. 생존만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삶에는 목표가 있어야 하고 더 나은 삶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 그 정서적 빈곤을 해결해주는 일이 시급합니다. 제도로서의 복지는 그 지점에서 가동되어야 할 것이며 제도를 움직이는 것은 이들에 대해 애정어린 마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많이 가지고 누린 이들이 선하고 행복하기는 쉽습니다. 벗어날 구멍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감정의 균형을 찾고 이성과 의지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가는 일은 분명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제이디 벤스의 성공이 회자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특권과 행운을 거머쥔 사람들 모두가 성공하고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운명의 패에 대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벤스가 그랬듯 한번 깨우치고 나면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깨우치는 것은 각자의 몫이지만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그 통로를 넓혀주는 것은 사회의 몫입니다. 실패가 더 큰 실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고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분명한 것은 강자에 대한 시기심과 약자에 대한 패배감을 조장하는 프레임이 작동하는 사회,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양극화를 방치하는 사회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산층이 두꺼워야 건전한 사회가 되는 것은 단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그들이야말로 빈곤한 하층 계급에 공감하고 연대할 교량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두터운 중산층은 공동선의 가치와 규범이 자라날 토양입니다. 극심한 양극화는 과거의 역사가 말해주듯 정치적 포퓰리즘만을 키웁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어려워지고 될 놈 될이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쓰이는 오늘의 우리 현실에서 힐빌리의 노래가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즉시하는 일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